인류가 집을 짓고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풍토입니다. 풍토라는 게 결국 우리 말하면 산천인데 이 산천이 평지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건 굉장히 큰 집을 지어야 그 집으로서의 위치가 정확해져요. 왜냐하면 넓은 들 속에 작은 집을 지면 그 집의 존재를 아무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북경의 자금성 같은 게 엄청나게 큰 집을 짓는 까닭은 넓은 들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살고 계신데 다 그 동글동글한 야산들이 있고 개울이 흐르고 있고 들이 열려져 있어서 배산임수하는 아주 특성을 우린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배산임수라는 것은 겨울철에 뒷산이 막아주니까 추위를 면하게 해주고 여름에 앞에 내를 거쳐오는 시원한 바람으로 인해서 여름에 우리가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산세에 가장 잘 맞는, 지형에 맞는 집을 짓는 게 한옥이에요. 그러니까 한옥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죽어도 안 돼. 여러분이 잘 가시는 불국사 같은 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토함산에서 조금 더 높게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조금 더 내려 있었다면 너무 시중에 나오는 것 같이 이제 불국토가 형성이 되기 어렵겠죠. 또 거기에 엄청난 규모로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몸에 맞는 의복을 맞춰 입듯이 자기 집을 짓죠. 그걸 우리가 한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연경당에서 보시는 것도 이 터전이 앞을 남쪽을 향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좌청룡 우백호가 있고 뒤에 삼각산이라고 엄청난 큰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부터 줄기가 따라 내려오는 게 여기 이제 서북날입니다. 이 서북날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구스름한 통통한 산이 있어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아주 너그럽고 부드러운 맛을 우리한테 안겨주거든요. 이 바라다 보고 있는 안대도 너무 산이 뾰족뾰족하면 사람 심성이 날카로워지지만 산이 부드러우면 인간이 늘 보고 사는 게 부드러우니까 역시 그 안정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집도 바로 그런 감각을 지니고 있는데 그러나 지형에 따라서 한 가지 조건만은 구비를 해줘야 돼요. 골짜기에 털을 잡으니까 물이 나오거든요. 그 물이 집에 덤비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명당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서쪽, 서북 쪽에 집 뒤로부터 명당수가 흘러내려옵니다. 그 명당수가 내려오다가 집 앞으로 들어오면 물꼬리 딱 동쪽으로 꺾이면서 대문 앞으로 흘러내려가야 명당수의 수명이 좋다고 그러는데 이 집은 아시다시피 저 뒤서부터 물이 따라 들어옵니다. 따라 들어오는 명당수를 흐지부지 없애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애가 또랑을 자기 집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굉장한 그 강인한 의지인데 이런 의지를 가지고 또랑을 이렇게 넣는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집에 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다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싶다. 그것을 연출을 한 셈이죠. 자연으로 그대로 둔 게 아니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한국의 집이 천연스러운 것 같아도 실상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아주 강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강한 의지를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다가 자 이제 명당수가 서북날에서 들어와서 동쪽으로 꺾여 나간다. 그러니까 대문 앞에 또랑이 지나가게 되니까 대문에 들어가려면 어차피 다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만들죠. 이 또랑과 다리 이것은요. 우리가 어디든 예를 들어서 궁에 들어오시는데도 반드시 그 큰 문 앞에 돌다리가 있어서 거쳐 들어오시게 마련이죠.
또 여러분이 능해 가시면 능해도 홍살문 밑 조금 지나가면 또랑이 있어서 돌다리를 건너가시죠. 반드시 명당수가 집 근처에 가깝게 와줘야 돼요. 그게 명당수로서의 가치인데 이 집에서는 대문 앞을 지나갑니다. 대문 앞을 지나서 동남쪽으로 빠져요. 이 동남쪽으로 빠지면 거기 이제 물을 가둘 수 있는 수고가생이 연당이라고도 하죠. 아주 반듯하게 우리 그 회원 선생 그림 중에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죠. 이런 그 연당을 만들고 평소에는 여기서 연꽃을 키우셔서 연근 같은 걸 잡숫기도 하시면서 물을 모아놓죠. 이 물을 모아놓으면 만일의 경우에 비상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화재가 났을 때 기가 막힌 방화수 역할을 해주잖아요. 또 아시다시피 이 집에는 마구간이 바깥 행랑채에 마구간이 있습니다. 이 마구간이 있다는 것은 이 물로 말을 물먹일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연당도 아래 위를 나누어 가지고 아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건 애련정이라는 정자를 맹글면서 아주 그 시적인 감각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연당은 완전히 기능화시켜서 기능적인 것으로 정리를 해주고 하는 그런 이 복합적인 생각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한옥이라는 게 무슨 그 꿈에 그리는 집 같이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굉장히 실질적인 집입니다. 그 실질적인 집에다가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하느냐가 저기다 써붙이는 것보다는 상징성을 우리가 도입을 하는데 가장 이걸 보통은 우리가 궤석을 심었다고 그래요. 석분에다가 밑에 분이라고 하는 게 화분처럼 심는 그릇이죠. 돌로 네모나게 하고 가운데를 파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궤석을 심는 것을 이제 궤석의 석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징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여기 네 마리 짐승이 네 기탱이에 있어요. 이 네 마리 짐승을 가만히 보시면 움츠려서 뒷다리를 움츠리고 앞은 이게 나가면 개구리처럼 생겼죠. 근데 이건 얼굴이 개구리가 아니라 두꺼비예요. 이 두꺼비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달을 상징합니다. 달의 정령인데 우리가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면은 그 벽화에 붉은 바탕에 달이 셋 달린 새를 그리면 그건 해정령이고 하얀 바탕 둥근 곳에다가 춤추는 두꺼비를 그리면 그건 달의 정령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게 달이죠. 이걸 만일 달로 상징을 하셨다 그러면 이게 개수나무가 되네요. 우리 어렸을 때 노래 중에 달아달아 밝은 달아 하는 노래 아시죠? 그 뒤쪽으로 가시면 옥도끼로 개수나무를 다듬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상칸 집을 짓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래요. 그럼 결국은 그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집이라는 목표가 뭐냐 하는 문제. 집이 무엇 때문에 집을 짓느냐? 그것은 온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거처로서 집을 짓는다는 목표입니다. 뭘 모르죠. 돈 때문에 집을 짓는 분도 계시려는지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엔 그거보다는 입향시조면 입향시조께서 집을 한 터를 잡으신 다음에 우리 시골에서도 고향에서도 뭐 13대 14대씩 그냥 내려가시는 거지 요새처럼 주민등록증 뒤가 모자랄 정도로 이사 다니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안식처거든요. 그 안식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탈 없이 오래오래 살기를 바란다 하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도입을 하죠. 자, 이게 이제 월궁으로 가정이 되면, 이게 달이라고 가정이 되면 달 뒤로 흐르는 물이 은하수일 수밖에 없죠. 그 은하수를 건너가기 위해서 돌다리를 왔다 하는 거가 돼요.
자, 은하수를 놓고 돌다리를 걷는다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신선의 집으로 가는, 오작교를 걷는 게 신선의 집인데, 자, 그렇고 보니까 저게 장락문이라는 글자가 되죠, 대문에? 그 장락문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장락이라는 게 뭘까요? 장락이라는 게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즐기는 시간을 장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미술적이라는 개념에서 얘기를 하면은 좌우 대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거 여러분이 아시지만 중국 가보시고 일본 가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집이 좌우 대칭이 된 걸 아세요. 그런데 이 집에서 보시면 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서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혀 달라졌죠? 숫자도 다르죠. 또 형태도 달라요. 이쪽은 화방담을 쌓고 이쪽은 판벽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외부에서 볼 때 전혀 좌우 대칭하고 관계없이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가령 구라파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좌우 대칭의 구도를 하는 미술적인 작업, 이제 그것이라든지 또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 좌우 대칭의 작업을 우리는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바라다보고 살고 있는 산세가 좌우 대칭된 산세가 없어요. 그죠? 붕그리 보세요. 어디, 좌우 대칭된 산세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산세가 좌우 대칭은 되지 않았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아름다움은 우리가 늘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리된 것을 받아들여지거든요. 자기 미감을 자기 집에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좌우 대칭을 안 시켜요. 그 대신 길고 짧고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산에서 보면 산 봉우리가 길고 짧고 이게 변화가 있죠. 오히려 그 변화를 통해서 내부에 파묻혀 있는 운행의 기법을 배운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 수많은 세월을 살고 있지만 맨 바탕에 흐르는 흐름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줄기 바탕 속에서 변화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인격 함양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옥처럼 철학적인 집, 그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자, 또 이 기능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이걸 화방벽이라고 그래요. 화방벽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방화벽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에요. 맨 밑에는 큼직한 돌을 가지고 안정감 있게 기반을 조성을 하고, 그 기초죠. 그 외에 여기 사고석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사고석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다시 벽돌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쌓아요.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수죠? 우리 궁에서 보면은 조선왕조 선비들이 좋아하시는 수가 6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팔각정보다는 육각정이 많아요. 국내 어디 가서 보시는 6이 많지 8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6이라고 하는 수는 고구려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구려 벽돌탑도 육각탑이 있어요. 팔각탑이 아니에요. 오래된 게 육각탑이 있는데, 그 육각으로 답을 짓기 시작한 건 우리는 5세기, 6세기 하는데 중국에서는 10세기 뒤에 나와요.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가 집을 짓고 계셨는데 도성국사 오시더니 이런 집 지면 여기 안 되는데 다시 지셔. 그래서 66이 36궁의 방향을 잡아서 집을 지십시오 하는 게 그 태조실록에 고려사에 나오는 첫머리의 기록이에요. 결국 66, 36이라고 하는 6에 대한 숫자를 도입을 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래요? 요만큼 더 쌓아도 고만, 요만큼 내려도 고만인데 그 숫자를 가지고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기 일들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숫자면 숫자에 대해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없다면 그건 예술로서의 어떤 무게가 그만큼 감소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런 숫자를 통해서 또 아까 보신 상징을 통해서 그 집을 표현하기 하는 얼굴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얘기거리가 많아지겠냐 말이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 낙선제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여긴 벽돌로 굵은 것 쌓다 갑자기 작아지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높으면 멀리 뵌다는 시각의 착각을 아주 기묘하게 활용을 합니다. 이 우리가 시각의 착각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처마를 비롯해서 기둥도 이게 아래 위가 수직이 아니고 약간 안으로 굽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시각의 착각을 교정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대문을 보시면 폭에 비해서 이렇게 높으니까 이런 직각 사각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직각 사각형인데 이렇게 높게 하시려면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높게 해야 되느냐 하는 까닭이 있어요. 여기 옛날 어르신네들은 말을 타시든지 사인결 타시든지 뭔가를 타고 들어오실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이게 낮으면 다니는 분이 부딪히거든요. 이게 높여드려야 돼요. 높여드리는데 얼마만큼 높일 거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야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느냐 하는 비례가 나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잡느냐 하면 이 문의 폭에다가 똑같은 폭만큼 이렇게 선을 그으면 정사각형이 되죠. 정사각형이 대각선이 있죠. 대각선을 이렇게 세우면 문의 높이가 돼요. 직각삼각형이죠. 그걸 우리말로 하면 국어현법이라고 그래요. 그 직각삼각형은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벌써 쓰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런 문에도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잡을 때 괜히 그냥 목수가 적당히 잡았을 거나 그런 개념의 얘기가 한옥은 적당히 짓는 거야. 절대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이 되질 않아요. 지금 이거하고 무슨 접착제 갖다 붙인 게 아니죠. 그래도 여기 신문지 한 장 들어갈까요? 들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이 집 지은 지가 벌써 200년이나 된 집인데 아직도 이렇게 접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주 그 시공이 굉장히 치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또 나무라는 게 나이 먹으면 좀 뒤틀리기도 하고 말르면서 좀 변형도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착이 정확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한옥이라는 건 그냥 목수가 대충 짓는다 하는 그 개념은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 아주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게 대문입니다. 이게 바깥 행랑채인데 바깥 행랑채에 들어오시면 안 행랑채가 따로 있어요. 안 행랑채는 이쪽 동쪽의 것이 사랑채, 바깥 양반들이 들어가시는 곳이고 서쪽 수인문 쪽이 여자 양반들이 들어가는 그 안채예요.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은 행랑채가 단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대문 폭만큼. 근데 들어와서 보시면 이게 간반입니다. 한간 반 이런 말이죠. 간반. 그런데 우리 왕조실록이나 궁궐질 보면 반반 칸이란 말이 있어요. 또 반반 반칸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넓이를 증할 때 대각선 방법을 쓰니까 대각선 길이를 하니까 반칸 이게 이제 늘어날 밖에 없잖아요. 그 기맥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한 칸 사방 그 방 요새 그렇게 정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정하질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이 눕는 키가 있거든.
아무리 이 아랫사람들 마부들이고 아랫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아주 그냥 옹그리고 잘 수는 없잖아요. 쭉 피고 자야지. 그 피고 잘 수 있는 길이만큼은 방이 늘어나줘요. 용납을 해줘요. 그 대신 간수는 이 신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을 두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지만 머름을 해놓은 것은 방이에요. 머름이라는 건 이렇게 툇마루에 하면서 문지방을 높게 맹긴 걸 머름이라고 그래요. 이 머름을 들인 곳이 방이고, 이렇게 문지방이 낮으면 마루예요. 요게 이제 보석인데, 이 뎁돌이 있음으로 해서, 버덩이 있음으로 해서 신발 벗는 자리가 여기다 하는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 요새처럼 어디 가면 그냥 있는 대로 신발 들어놓고 그런 게 아니고, 옛날은 옛날대로 가지런히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하나하나가 다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예의를 지킬 수 있어요, 신분상에. 인간이 상하 좌우의 예의를 지킨다는 게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갖춰야 될 일이라면 이 집이 그런 예의를 가리킬 수 있는 근본의 도량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낳고 죽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격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집에 대한 개념하고 옛날 사람들이 집이라고 생각하는 집은 집 거자를 쓰기도 하죠. 거처란 말이죠. 이 거처라는 말은 그냥 임시로 지나가다가 머무는 장소가 아니고 평생을 거기 들어가 있는다는 뜻이에요. 집이 완성됐을 때 제일 힘든 일이 마당 가꾸는 일이에요. 쉬평한다고 그래요. 그 마당을 가꾸고 그 다음에 어떤 장식을 할 거냐 하는데 가장 일본 같으면 요 마당에다 화원을 꾸몄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른바 정원이라는 걸 꾸몄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바닥에는 맑은 백토를 깔죠. 이 석비래죠. 이 백토를 깔면 이 사박사박 밟는 소리가 들려요. 신발 소리가. 옛날에는 징을 박았죠. 밑에 징을 박으니까 그 사박사박 하는 이 소리로 인해서 요 소리가 들리는 그 맛이 가령 우연히 밝은 달이 떠 있는 날 낙엽이 조금 도록도록 떨어질 때 사람이 밟는 그 소리를 장지문 안에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왔냐 그러고 내다보지 않아도 발소리 듣고 알아낼 수 있죠.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과 달라서 옛날 사람들은 성정이 맑으니까 구운 소리를 듣고 요새같이 비디오, 오디오 대 듣고 사는 세상 같으면 귀가 잘 그런 거하고 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풀벌레 소리, 다 바람 소리 다 이거 듣고 살던 시절에 그 발자국 소리를 통해서 님이 오셨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그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작은 마당이 하나 있을 때 요새는 무슨 잔디를 심는다든지 시멘트를 발라버려요. 왜냐면 비가 오면 확 논다 이거죠. 그러나 백토를 깔아서 사박사박 하는 데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떤 문제가 부딪히느냐. 집이 밝아져요. 이 집이 밝아지는 건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집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집에 병이 덜 들어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